얘들아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7단원이네. 이제 벌써 수학의 거의 절반이 왔죠? 삼각함수의 정의. 자, 일단 7단원의 이름은 거창하게도 삼각함수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단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OT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O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OT라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할 텐데 OT가 거의 한 30분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분이 뭐야? 1시간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내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내고 새로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어느 거 먼저 배울 거냐? 나는 각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각. 여러분들은 어느 걸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을 정의 내야 되니까. 근데 정의 내릴 수 없지.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긴 게 각, 여기가 각.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할 텐데 일단 각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의 정의. 자, 그러면 각의 정의? 일단 여러분들은 각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놈이 뭐 각이다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각도는 각의 크기가 각도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각 이 말이 아니라 여기가 있는 건 각도다. 자, 그럼 각은 뭐냐? 각의 정의는 두 반직선. 자, 두 반직선이 있는 거야. 여기에도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도 직선이 있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반직선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오케이? 근데 두 반직선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곳이 일치하지. 이놈을 시점이라고 불러요. 시점. 시작하는 점, 시점. 각의 정의가 뭐냐?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 이놈이 각의 정의예요. 자, 시점을 일치시킨 두 개의 반직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 얘를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점을 공유한, 시점이 일치한 또는 시점이 공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점을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여기를 각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각도가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각에 대해서 보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의 직선밖에 존재하지 않지. 자, 그러면 맨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저기에 있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자, 이 두 직선이 둘 다 이동한다면 뭐 얘도 이렇게 이동하고 얘도 이렇게 이동한다고 얘도 이렇게 이동하고 얘도 이렇게 이동하면은 각도를 알아보기가 좀 힘들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선은 고정시켜요.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만을 이동시키는 거야. 각도를 내가 재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 직선의 이름을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움직이는 직선, 이놈을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움직이지 않는 애를 그냥 시초선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는. 동경은 각도의 크기를 봤을 때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저게 각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막 처음 듣는 거 막 나오지. 막 동경, 막 시점, 막 시초선 이런 얘기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그냥 틀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놈은 플러스 각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 동경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이놈은 그래서 플러스의 각도에 대해서는 반시계 방향이면은 플러스의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일단 이렇게 크기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30도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도의 각이라면. 하지만 동력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를 마이너스 30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필기만 하고 각에 대한 정의만 알고 다른 걸 일단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그림 자체가 각이라는 것보다는, 각이라는 건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은 정확히 말하면 도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형. 두 개의 반직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저 그림 자체가 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뭐가 있냐, 이제. 각도의 각의 크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중3화, 예를 들어서 주말 테스트를 보다 보면은, 주말 테스트를 막 이제 자주 보면은, 여기 각도, 도 표시를 안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너 각도, 나 각도 안 써서 틀렸어. 각도 안 써서 틀리면은 100% 틀린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라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면 얘는 다른 각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를 수1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각도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각도를 1도, 2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놈을 뭐라 부르냐?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60분법. 자, 그러면 60분법이 의미하는 건 뭐냐? 1분을 시계를 생각하면 된다. 원에 대해서 1분을 1도라고 생각하는 게 60분법이에요. 그리고 단위가 도가 된다는 거야. 단위가 도가 된다. 도라고 했죠. 앵글. 오케이? 이게 60분법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360도라는 각도를 60분으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이 1도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분? 5분이 몇 도지? 3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딩 때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60분법이라는 걸 배운 거고요. 1분을 1도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울 것은 무슨 법이냐? 호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호도법. 이놈이 이제 수1, 즉 고에 가서 처음 배우는 각도의 단위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1분을 1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호도법의 단위를 먼저 얘기할게.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디안. 그래서 줄여서 라디안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쓸 때 각도를 1도, n에서 도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으면 1라디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길지? 수학을 항상 생략하고 싶어 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고, 도를 표현하거나 라디안을 표현하는 것인데, 도는 간단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고요. 이 도가 없다면 그놈을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도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선생님 이거 도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생략이 된다면 라디안의 의미고 걔는 다른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라디안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1라디안, 어떤 거를 1라디안이라고 하냐? 일단 각은 두 반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두 반직선을 한 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도를 재기 위해서 얘를 일단 하나의 원으로 보는 거야. 그때 1분을 1도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1분을 1도. 오케이? 이거는 그냥 원에서 배운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놈을 일단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단위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단위라고 하거든. 조금만 말이 길어지는데, 단위라는 거를 언제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냐? 허수 단위 얘기할 때 허수 단위. 허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놈은 i예요. i. 그래서 허수 단위는 i가 되는 것이고,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단위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라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이때 호의 길이가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 여러 가지 중에 여기 길이가 1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여기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여기에는 이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차이가 크지? 얘는 1분을 1도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얘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을 때를 1 라디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60분법은 이런 걸 60분법이라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호도법은 이런 각도를 1 라디안 이렇게 각도를 재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 봐봐. 내가 이런 반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반원.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이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는 여기 각도가 180도라는 거는 알죠? 360도의 절반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파이야.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1 라디안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는 2 라디안이 되겠지? 왜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헷갈린다면 써보세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2 라디안이 됐어. 여기 각도가 2배가 됐네. 그럼 호의 길이가 2배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3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가 3배가 되겠지? 자,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가 파이배가 있지. 파이배. 1에서 파이배. 그 말은 여기가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야. 파이 라디안.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파이라는 것을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180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파이는 180도다. 선생님 파이는 3.14인데? 맞아. 파이는 3.14가 맞는데 파이 라디안은 뒤에 각도에 대한 표현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걔는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고 이놈들에 대해서 1 라디안을 내가 도로 표현을 해보고 1도를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자, 1 라디안은 여기 안쪽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이 나오겠지?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자, 1도는 여기 안쪽을 180으로 나눠야지 1도가 나오겠지?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라디안은 굳이 생략할게요, 지금. 알겠니? 파이가 180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식은 사실 이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만을 기억하세요. 파이가 180도다. 이때 파이 길이는 라디안이 생략되었다. 단위는 단위원, 단위. 내 발음 문제가 단위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에 대해서 먼저 배운 겁니다. 각에 대해서. 각의 정의와 각도의 표현 방법과 그 각도의 표현 방법 사이의 관계를 배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비례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됐다면 각도도 파이가 됐다는 거죠. 파이라고. 각의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라디안이 각에 비례한다고요? 라디안이 각인데
라디안은 여기 호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호의 길이. 라디안이 각이야. 라디안이 각이 아니라 1 라디안이 각이요 각. 각도요 각도죠. 또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자, 그래서 이 말이 헷갈린다면 봐봐. 얘들아,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지. 중심각. 얘가 호의 길이였잖아.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비례하는 거지. 지금 얘는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비례하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반지름의 길이랑 상관없이 라디안이 반지름이 다른 원을 비교한다면 달라지겠지? 근데 반지름이 같은 원이면 호의 길이하고 라디안하고 비교가 되겠지. 오케이? 자, 쉬었다 합시다. 쉬고요. 자,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에 대해서 각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우거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가 부채꼴이 존재한다면, 부채꼴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반지름을 R, 여기 반지름을 R 이라고 할 때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자, 그리고 호의 길이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L은 호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S,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구했냐면요. 2파이 r 곱하기 전체 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겠지. 얘가 정확히 뭐였냐면은 60분법에 의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배웠다는 거지. 이때 봐봐. 우리는 여태까지 여기 중심각들이 60분법에 의한 각도만 왔을 때만을 배운 거야. 지금은 여기가 지금 중딩 때고요. 여기까지가 중딩이다. 그 다음에 고딩 때는 여기 중심각에 대해서 호도법의 각도가 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호도법의 각도가 왔을 때. 자, 그럼 볼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도가 안 붙어있지? 그 말은 세타 라디안이라는 얘기야. 세타 라디안. 알겠니? 뒤에 항상 라디안이 붙어있는 거다.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2파이 r 곱하기, 자, 360도는 파이가 180도지? 그러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으로 바뀌겠지. 됐니? 그 다음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 있는 60분법의 각도를 호도법의 각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식은 60분법에 대한 식이고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은 호도법에 대한 식이고요. 당연히 앞으로는 60분법을 활용하지 않고 호도법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이유는 더 간단하니까. 오케이? 그럼 가볼게. 그럼 파이 r 제곱 또한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중심각은 세타 라디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여기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지워지고요. 2파이가 지워지지? R세타가 된다. 얘가 호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R세타. 호의 길이는 R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라디안 지워지고 라디안 지워지고 파이 지워지니까 여기도 파이가 지워진다. 이렇게 2분의 1에 r제곱 세타가 되겠지? 됐니? 자, 근데 여기에 있는 r세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의 길이 l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 r세타라는 놈이 딱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를 2분의 1 r l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이고 부채꼴이 있는데 이런 대충. 자, 반지름이 3인 부채꼴에 대해서 여기가 3분의 파이래.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의미고요. 3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얘는 60도를 의미하는 거야. 60도. 자,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냐? L은 R 곱하기 세타 3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바로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2파이 R 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를 한 거야. 6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60도 6분의 1을 하니까 파이가 나왔지?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R 세타를 하면 된다는 거지. 훨씬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에 R L을 하면 된다.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여기가 파이지? 넓이는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에서 세타는 호두법의 각도로 표현이 됐고 호두법을 안다면 부채꼴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위가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단위가 라디안일 때 그쵸. 라디안으로 변경하는 거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좀만 자세할 게 없는데요. 라디안으로 변경하는 게 뭐지? 이거 360도를 2파이 라디안? 이거 말하는 건가? 진현아 뭘 말하는 거지? 라디안으로 변경하면 맞아? 선생님이 아까 별표로 써놓은 게 뭐였어?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요.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겠지.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야. 이게 끝인데? 뭐 없는데? 그리고 중심각을 여태까지는 60분법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를 세타 라디안으로 본다는 거지. 호두법의 각도. 이해?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 파이는 180도가 된다. 자, 그러면 조금만 예제를 해볼게, 얘들아. 6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 이거 진현이가 대답하시고요. 4분의 파이는 몇 도인지 대답을 하시고 고민이가 하면 되겠네. 3분의 파이가 몇 도가 되는지 이걸 어진이가 하시고요. 12분의 파이가 몇 도인지를 이거를 누가 할까? 성영이가 하면 돼요. 자, 몇 도예요? 그 다음 여기를 각도의 크기로 본다면 파이는 라디안이다. 파이 라디안 1080도 인공이 30도 훨씬 뭐 얘들아 파이가 180도라니까 왜 이래? 정신 못 차려? 그러면 6분의 180도니까 얘는 30도지. 30도 1080도는 뭐야? 자, 그리고 여기 파이가 180도라니까 그럼 4분의 180도는 45도잖아. 진현이 거 있어요? 여기가 180도니까 어진이 거는 60도가 답이 되는 거고 여기 180도가 되니까 여기는 15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1080도 많이 났네. 오케이, 선영이 15도. 됐나요? 어진이 60도. 그게 다 정답. 여기 진현이 1080도 이러고 앉아있으니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자, 됐나요? 여기 꼭 정리해주세요, 얘들아. 지웁니다. 예제까지 하나 들어줬다. 예제까지 써놓으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 자, 그리고 지금 배웠던 개념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갈게요. 7-1번. 둘레의 길이가 8이다.
넓이가 4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보면은 부채꼴에 대해서 얘들아 둘레는 부채꼴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이때 둘레라고 했지 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둘레가 의미하는 것은요, 둘러싸고 있는 이놈들, 여기가 둘레다. 맞지? 여기가 둘레야. 호의 길이는 여기가 호의 길이인 거고, 넓이는 얘가 넓이인 거고, 둘레는 얘가 둘레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나는 여기를 R, 여기를 R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놈의 길이를 호의 길이 L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L은 R 세타가 떠올라야 되고, S는 2분의 1의 RL 또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떠올라야 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둘레가 8이다. 그 말은 이 R 더하기 L이 8이다라는 거예요. 넓이가 4다라는 것은 2분의 1의 RL이 4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는 두 개, 식은 두 개니까 R하고 L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천천히 보여볼게. L은 8-2R이라는 얘기고, L 대신에 8-2R을 대입을 해보면 4R-R제곱이 4가 됩니다.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가 0이 되고요. R은 2가 됩니다. 자, R은 2고 L은 뭐야? 4네. 자, 집중해보세요. R이 2고요. L이 4예요. 근데 L은 R 세타지. 맞나요? 근데 이 R이 뭐야? 2네. 그 말은 여기 있는 중심각이 뭐란 얘기다? 세타가 2란 얘기다. 아, 중심각은 2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라디안인데요. 라디안은 항상 각도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라디안을 쓰셔도 좋지만 지금부터 생략해 버릇하세요. 알겠죠? 답은 2다. 세타는 2. 답이 2예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답이 2야. 오케이? 그래서 도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넘어갑니다. 자, 7-1 2번 갈게요. 2번. 둘레의 길이가 80이고요. 이번에는 둘레가 80이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이다. 넓이가 최대. 이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넓이와 중심각 세트를 구하라. 자, 얘들아, 넓이를 S라고 표현해 버릇하시고요, 중심각을 항상 세타라고 표현해 버릇하세요. 알겠죠? 나는 이거 싫어. 중심각 이렇게 쓰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소화해서 해. 알겠니? 자, 가볼게. 부채꼴이 존재를 하는데 둘레가 80이래. 그 말은 여기를 R,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2R 더하기 L이 80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넓이가 최대값이 돼야 돼. 넓이. 근데 넓이는 뭔데? 넓이 S는 2분의 1 R이지. 자, 그러면 2R 더하기 L이 80이고요 L의 최대값을 물어봤네. 뭐가 떠올라야 될까? 최대값보다 최소값을 물어봤네.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야. L은 양수고 합을 줘놓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누가 봐도 산술기하를 활용하는 겁니다. 산술기하. 맞니? 자, 2R 더하기 L은 80인데 둘 모두 양수니 산술기하 표본을 쓸 수 있고요. 얘는 이 루트 2R L보다는 표가 같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RL은 언제가 최대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지. 따라하니?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 이 R과 L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이때가 RL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따라하고 있니? 자, 그러면 얘를 열심히 풀어서 RL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처음 배울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최대는 얘랑 L이 같을 때지. 얘랑 얘가 같을 때야. 그러면 얘가 40이고 얘가 40이 돼야겠지? 왜? 둘이 됐을 때 80인데 얘가 절반이고 절반이란 얘기잖아. 이 R이 40이니까 R은 20이란 얘기고요. L은 40이란 얘기야. 이때 2분의 1 RL의 최대값은 2분의 1 RL,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을 구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40을 하면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래. 중심각.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L은 R세타지. R세타 2 곱하기 20 곱하기 세타 이렇게
조심하고 뭐가 되겠다? 세타는 2가 되겠다. 넓이는 400이고요. 세타는 2라디안이 됩니다. 이런 답이에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지울게요. 갈 길이 멉니다. 쉽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지 정상인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삼각 B가 무엇인지 얘기를 할게요. 삼각 B가 무엇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 B가 무엇이냐? 일단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되는 길이의 B가 삼각 B예요. 단 언제 정의가 된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각 B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되는 길이들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그것들의 비율을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름을. 일단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자, sin A, 길이 뭐랄까? 길이까지 써볼게요.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때 sin A는 B변분의 C분의 높이가 된다. C분의 A가 된다. 자, 선생님이 기억하는 방법은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 모두 B변분의가 시작이에요. 사인은 여기 A랑 마주보는 애가 분자로 갑니다. A랑 마주보는 애가 분자로 가요. 코사인은 그냥 이렇게 코사인을 그려주고 C를 그려주면 돼요. C를. 그래서 S를 뭐 S의 필기체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은 그냥 여기 A랑 싸우는 애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애. 사인이니까. 유치하죠? B변분의 C분의 A와 싸우는 애, A와 마주보는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분의 A가 된다. B변분의 높이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코사인은 B변분의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밑변. 근데 그런 건 생략을 할게요. 탄젠트 A라는 것은 A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T를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B분의 A,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A라고 합니다. 얘는 삼각 B를 저런 식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의하겠다. 왜 20세타냐고요? 둘레가 R세타라고 했죠? 바보 멍충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놈들을 삼각 B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각 B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삼각 B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못한가? 자, 봅시다. 사인 제 이거 먼저 하자. 일단 이걸 모르면 큰일이네. 사인. 자,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사인 0도는 뭐가 되죠? 0이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고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 얘는 1이 됩니다. 코사인 x는 1이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얘는 0이 되죠. 0이 되고 루트 3분의 1이 되고 1이 되고 루트 3이 되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무한이 됩니다. 무한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30도를 내가 사인 30도가 궁금해. 그러면 30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여기를 60도, 여기를 3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다라는 걸 모르면은 일단 나가셔야 돼요. 지금 배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여기 60도, 30도일 때 1대 1대 루트 3인 걸 모르면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는 B변분의 30도와 마주보는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45도가 궁금하면 45도를 갖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여기도 45고 여기도 45가 되겠지? 그럼 길이는 1대1대 루트 1가 되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2분의 루트 3 여기 있잖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제에서는 30도라고 안 나오고요. 6분의 파이라고 표현될 뿐이고요.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라고 표현된다는 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삼각비를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셔야 한다. 됐나요?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꼭 필기해 놓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중3화를 하면서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사인 A라는 것은 코사인 90-A랑 똑같고요. 코사인 A라는 것은 사인 90-A랑 똑같고요. 탄젠트 A라는 것은 탄젠트 90-A분의 1이랑 똑같아요. 자, 이유는 봐봐. 사인 A는 C분의 A지. 자, 코사인 90-A를 구하려면 90-A라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걔가 여기가 90-A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90-A를 해보면 코사인 90-A를 해봐. 그러면 C분의 A가 되지? 똑같은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코사인 A를 보면 코사인 A는 C분의 B죠? 그쵸? 그럼 코사인 90-A는 여기지? 네? 사인 90-A는 C분의 B지? 똑같지? 그 말은 자, 이놈을 뭐라 그러냐, 여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각이 뭐냐면 두 각도를 합했을 때 90도가 되면 그 각도를 여각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이놈과 이놈을 합하면 90도가 되지. 그 둘을 여각 관계라고 부르는데 코사인 A와 이 A와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을 붙이면 이 둘은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1도는 사인 89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둘이 돼서 90도면 코사인하고 사인은 똑같다. 코사인 3도는 사인 87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돼서 90도면 똑같다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탄젠트 17도는 탄젠트 73도분의 1과 똑같다. 이러한 것들을 여각 관계이고 여각 공식이라고 부른다. 증명은 그냥 삼각비에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니? 자,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는 여기가 세게 아직 크게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탄젠트 A라 하면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랑 똑같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똑같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똑같다. 자, 탄젠트는 B분의 A지? 자, 코사인 A는 C분의 B지. C분의 B분의 C분의 A를 하면은 얘는 실제로 C분의 A를 하면은 B분의 A지. 탄젠트 A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세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똑같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똑같다. 세 번째,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를 더한다면 이놈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한다. 근데 선생님 저거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잖아요. 자, 얘를 보면은 사인 제곱 A는 C제곱분의 A제곱이지, 코사인 제곱 A는 C제곱분의 B제곱이지. 자, 근데 얘는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랑 똑같아? C제곱이랑 똑같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C제곱분의 C제곱이 되고 얘가 1이 된다. 여기까지. 얘가 중3 때 배우는 삼각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꼭 숙지를 하고 삼각함수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마다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표 자체를 외워야 돼요. 알겠니?
필기. 지울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삼각 B에 대해서. 그럼 삼각 B가 무엇인지 알려준 거고, 각각의 삼각 B의 값을 알려준 거고, 삼각 B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문제 7-2번부터 다시 갈게요. 기본 문제 7-2번 갑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때 선분 AB가 세배의 B시다. sin A, cosine A, 탄젠트 A를 뭐라? 이거는 진짜 중상한 문제예요. 선생님 필요줄 가치가 없어요. 풀어줄. 자, 보면은 내가 뭐 AB의 길이를 sin A, cosine A, 탄젠트 A를 구하는 건 길이의 B를 구하는 얘기야. 길이의 B. 그럼 B이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뭐 A, 3A라고 두지 않고요. 저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오케이? AB는 3C라고? 맞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가 되겠지? 자, 그러면 sin A는 빗변분의 A와 마주보는 3분의 1. 코사인 A는 3분의 1루트 2. 탄젠트 A는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끝. 와, 짱 쉽다. 넘어갈게요. 2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을 이하여 사인 15도와 구하라. 사인 15도와 탄젠트 15도를 구하라.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인 15도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일단 여기 30도 특수가 되지, 특수가? 그럼 여기 몇 도? 60도. 자, 그리고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15도야. 그러면 여기가 15도가 되겠지.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합과 같다. 맞나요? 당연히 여기가 15도라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일단 길이 B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길이 B를 먼저 써보면 여기는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걸 알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이놈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 말은 여기 길이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15도는 선분 AB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탄젠트 15도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 이놈을 X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재수없게도 이중 근호가 나오네. 정석 진짜 씨. 그래,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이중 근호 푸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냥 보세요. X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니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다. 풀어보면 8 더하기 4, 3 됐나요? 자, 그러면 이중구도를 풀기 위해, 즉 X값을 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세팅, 여기를 2라고 하는 거지. 2루트 10이라고 하면은 합해서 8 곱해서 12 6하고 2가 있네. X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놈을 제곱을 하면은 얘가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중구도를 풀어서 얘를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할 사인 15도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이놈분의 15도와 마주보는 1이 답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15도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유리화는 생략하고 여기서 끝냅니다. 끝. 자, 이제 갑니다.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중3 단원이고요. 지금 이중구도는 정석이라 나온 거지 나올 리가 없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뭐 책에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고. 지웁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일반각.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선생님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 개념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나는 여태까지는 60분법이라는 각도의 크기를 재는 방법만 알았다면 호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 거고요. 여태까지는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의 각도를 30도라고 읽었다면 지금부터 나는 얘를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390도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너네 각도를 390도를 어떻게 표현할래? 표현 못하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390도는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를 의미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720도는 그냥 두 바퀴를 돈 각도를 의미하지. 맞나요? 그래서 사실은 30도와 390도의 각도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건 칠판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평면이기 때문에 30도라는 각도와 390도라는 각도를 지금부터 똑같이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일반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일반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의를 해보면 잘 따라와야 된다. 일단 각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시초선과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이동함에 따라서 각도의 크기를 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초선은 고정된 선이고요.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이놈의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하는 거야. 세타라고. 자, 그러면 동경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여기 각도를 내가 단순하게 세타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라는 게 일반각이에요. 왜냐면 이 각도가, 이 동경이 실제로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세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여기 동경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이만큼이 왔다면 360도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 두 바퀴를 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다면 720도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건데, 실제로 표현되는 거는 이런 그림과 같이 딱 하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걔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n 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바퀴를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머지 각도를 표현하겠다. 이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또 어떻게 표현되냐? 360도는 2파이 라디안과 똑같으니 2파이의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60도, 여기는 라디안. 됐니? 자, 그래서 봐봐. 일반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사분면에 대해서 배우는 사분면.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 있는 이 각도를 평면 좌표에 도입시키는 거예요. 평면 좌표에. 자, 그럼 평면 좌표에 지금부터 도입을 시킬 텐데, 보자. 집중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평면 좌표에 도입을 시킬 텐데, 그때 x축이 원점이 시점이 되고요. 약속한 거야. 원점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x축을요, 예를 들어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즉, x축이 고정된 반직선이란 얘기야. 여기가 시점이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동경을 막 돌릴 거야. 동경이 여기를 기점으로 막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사분면에 있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어. 1사분면. 2사분면에 있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고요. 3사분면에 있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고, 4사분면에 있는 각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자, 봐봐. 일단 동경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각도는 1사분면에 존재하겠지. 즉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여기의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90도보다는 작다면 얘는 1사분면의 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한 바퀴를 돌았고 두 바퀴를 돌았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 그래서 일반 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괜히 제가 1사분면에 대해서 일반 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할게요. 자, 그럼 2사분면은 여기 동경이 여기 왔다면은 이 각도가 90도야. 오케이? 그럼 2사분면의 각도는 90도보다는 커야 되지? 어디까지 가능해? 180도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90도보다는 크다. 9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다. 여기 이렇게 자리 바꿨을 때 아니라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3사분면의 각도는 180도보다는 크고요. 몇 바퀴는 돌았는지 모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마지막은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문제를 하나 내보면 봐봐. 1100도는 몇 사분면의 각도입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1100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바퀴를 먼저 돌았겠지. 세 바퀴를 돌았네. 세 바퀴 맞나? 1080도? 세 바퀴를 돌면 1080도고 그 다음에 20도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지. 그 말은 여기를 기점으로 세 바퀴를 돈 다음에 20도만큼 더 간 이런 식의 각도가 1100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11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1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소리예요. 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세타에도 300, 세타 어디? 아니요. 세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각도가, 써야 된다. 오 마이 갓. 얘들아, 여기, 혹시 뭐야? 세타. 아니다, 안 써도 되겠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세타에는 안 써도 돼요.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써도 돼. 세타는 n이 0이라면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n이 1이라면 360도보다 크고 45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세타는. 이때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마이너스 70도는 몇 사분면에 가릴까? 지호야, 들어서볼게요. 마이너스 70도. 그럼 힌트는 아까 선생님이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의 각도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마이너스 각도는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70도라는 거는 몇 사분면에 존재할까? 마이너스 70도. 박지호군 4사분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70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각도에는 마이너스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존재하는 거야. 고1부터는. 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를 기점으로 아래로 70도만큼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70도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 4사분면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조금만 더 해볼게. 자, 마이너스 450도를 보고 싶어. 마이너스 450도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360도만큼 갔지. 이렇게 마이너스 360, 한 바퀴 갔어. 그 다음 얼마만큼 더 갔어? 90도만큼 더 갔지. 그 말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야. 동경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y축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몇 사분면이 아니라. 이해되나요? 동경은 y축이 된다라는 거지. y축.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표현한다. 여기까지가 일반각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여기까지 1개념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의 각도를 의미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각도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질문하면서 넘어가세요. 1100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일반각에서 배우는 게 꼭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위치 관계 항상 교점에 개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동경의 위치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동경의 위치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교점을 딱히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걸 배울 거냐? 두 동경이 자, 일단 문제를 전체로 정리해 볼게요. 각이 알파와 3알파인 동경에 대해 각이 알파라는 각도가 있고요. 3알파라는 각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두 동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일치할 경우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Y축의 대칭인 경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세 가지 경우만 먼저 해볼게. 자, 그럼 일단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얘들아, 그린 후 관계식을 찾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린 다음에 관계식을 찾는다 이 말이거든. 천천히 가볼게. 자, 어떠한 내가 좌표에 대해서 시초선은 여기 있는 거고 동경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때 한 동경의 각도는 알파고 한 동경의 각도는 3알파인데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 말은 알파라는 각도가 만약 이렇게 존재했다면 지금 내가 하나의 동경이야. 하나의 동경.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3알파라는 각도도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머지 하나의 동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라는 1번 동경보다는 2번 3알파라는 각도가 크겠지. 그 말은 여기에 있는 3알파라는 각도는 사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돈 다음에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3알파라는 놈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았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여기의 각도가 알파고 여기 있는 이놈을 내가 생략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각도가 3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전체 각도가 3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 3알파에서 알파를 빼볼까? 3알파에서 알파를 빼볼까? 그러면 여기랑 알파라는 각도가 사라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만 남겠지. 얘는 360도 곱하기 n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깔리면 이렇게 바라보자. 여기 지울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다면 가장 좋고요. 어떠한 느낌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파라는 각도가 있고요. 3알파라는 각도가 이렇게 동시에 동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알파에서 알파를 빼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각도가 존재하지 않네. 하지만 3알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 여기에다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각도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형태가 남는다. 이러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라는 각도와 3알파라는 각도를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당연히 3알파에다가 알파를 뺀다면 360도 곱하기 n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끄집어내는 거야. 얘는 직접 그려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얘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됐니? 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을 선생님이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얘가 알파고 또한 얘가 3알파. 그래서 3알파에서 알파를 뺀다면 360도 곱하기 n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 되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꼭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다면 3알파라는 각도는 x축의 대칭인 동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만약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3알파라는 각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알파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 얘는 x축의 대칭인 두 동경이네. 그러면 여기 각도가 뭐가 될까? 알파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 말은 3알파와 알파를 더했을 때 몇 도가 된다? 360도가 된다. 3알파와 알파를 더했을 때 원이 만들어지지? 360도가 된다는 얘기죠. 3알파 더하기 알파가 360도가 되는데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요? 얘가 x축의 두 동경이 대칭입니다. 얘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y축의 두 동경이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어. 얘가 알파라는 동경이 있어. 그러면 y축의 대칭 동경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3알파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y축의 두 동경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도 알파겠지? 맞나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올까? 3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한다면 180도가 되지. 따라왔니? 3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한다면 180도가 되고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 360도 곱하기 n이라는 형태를 표현하겠다라고 합니다. 됐니? 일단 여기까지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사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려서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세 개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는 충분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사분면과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힘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에서 걔를 막 확장시키는 거야. 지수만 알았는데 지수를 확장시켰지? 지금은 각도라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너네 360도 1000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누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짱이죠? 자, 그래서 보기 문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아직 안 돼? 봄이나 지워도 되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와 동경의 위치관계까지. 돼요? 지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기 91페이지에 보기 1번 있죠? 보기 1번. 그거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1번. 보기 1번.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구하라.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보면 봐봐. 1140도라는 것은 360도라는 게 3개가 존재하고 뒤에 60도라는 게 존재하지. 그러면 얘는 좌표 표면상에서 실제로는 세 바퀴를 돈 다음에 60도를 의미하는 이러한 동경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 각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문제! 114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인가?
1사분면에 갑니다. 왜? 동경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1사분면에 존재해요. 1사분면에 갑니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마찬가지로 2번을 보면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한 바퀴를 돈 다음에 130도만큼 가는 거야, 동경이. 130도만큼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490도의 동경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490도는 140도라는 동경의 위치와 여기다가 360도를 더한 850도라는 동경의 위치가 전부 다 똑같지, 사실은? 이해되나요? 그리고 2, 4분면에 갑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자, 마이너스 15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2파이가 360도야. 2파이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4파이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얘는 이렇게 7바퀴 돈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파이만큼 더 간 거지. 이렇게. 동경은 이놈이 동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고 얘가 동경이 되는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럼 몇 사분면에 가냐? 애매하죠? 얘는 그냥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나오지 않겠다. 지웁니다. 됐니? 얘들아, 이 정도 하면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앞에까지가 기본적인 거였고요. 이제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는 걸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부터 삼각함수를 정의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삼각함수라고 부르냐? 자, 일단 중딩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중딩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중딩 때는 이거는 그냥 들어 얘들아. 중딩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0도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때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세타가 마이너스 30도일 때, 1080도일 때, 만도일 때, 1170도일 때 모든 각도에 대해서 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삼각함수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냐. 정의가 달라진다. 삼각비하고 달라요. 지금은 삼각함수예요. 자, 원에 대해서 내가 동경이 세타인 각도를 이렇게 만들었어. 동경이 세타인 각도. 자, 이때 동경이 세타인 각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의 길이는 반지름 r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놈의 길이가 뭔지 몰라요. x, y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놈의 좌표가 뭐가 될까? x, y가 되겠지. 좌표가 x, y일 때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하냐? 이 그림을 기억해주세요. 사인 세타를 r분의 사인 세타 뭐야? r분의 y지. r분의 y라고 정의를 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r분의 x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삼각비 그대로 정의한다라는 거야.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x분의 y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r은요 반지름이 되고요. x, y는 좌표를 의미합니다. x, y는 여기에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120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사인 120도. 그럼 중학교 때는 이런 거를 안 배웠지? 지금은 120도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 어디가 있겠지? 여기가 120도야. 되니?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자, 왜냐? 여기 이놈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요. 사인 x는 r분의 x고,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지 120도.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놈의 좌표. 이놈들의 b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120도고 여기는 몇 도야? 60도지. 그러면 나는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래서 사인 120도는 뭐가 되냐? 얘는 r분의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r분의 뭐가 되겠다? y 좌표. r분의 자 x, y이 아니라 x, y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지. 그치? 그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120도는 2분의 x집 마이너스 1이 되고 탄젠트 120도는 x분의 y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놈에 대한 얘기도 꼭 적어 놓으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배울 개념은 끝입니다. 자, 지웁니다. 지울게요. x, y는 x, y는 좌표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자, 봐봐. 동경이 만약 일사분면에 존재한다면 각도가 일사분면이라면 x, y는 x도 양수고 y도 양수가 되겠지. 그치? 동경이 만약 이사분면에 존재한다면 x, y에 대해서 x는 음수고 y는 양수가 되겠지. 이때는 x가 음수고 y가 음수가 되고요. 이때는 x가 양수가 되고 y가 양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각도가 일사분면에 존재한다면 x 양수, y 양수, 반지름 r은 당연히 양수예요. r은 항상 양수다. 왜? 이놈의 길이를 r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r은 이놈의 길이를 r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사인 r분의 y도 양수, 코사인 r분의 x도 양수, 탄젠트 x분의 y도 모두 양수지. 일사분면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애가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거야. 왜? r도 양수,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일사분면에 가릴 때는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사분면에 가릴 때는 x는 음수고 y는 양수지. 그러면 사인은 양수지. 왜? y가 양수잖아. 코사인은 x가 음수지, 코사인은 음수가 되네.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지. x 음수니까. 그래서 이사분면에 가게 대해서는 사인만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이사분면에서 음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 사인만 양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겠지. 그럼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양수인 경우만을 찾아서 한번 써보면 이때는 음수네, y가 음수니까, x가 음수니까 음수네,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양수지. 얘는 탄젠트만 양수인 애가 되고 얘는요 x 양수 y 음수지. 얘는 사인 음수고 코사인 양수지. 탄젠트 음수네. 얘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에 대해서는 사인만 양수만 되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일반적으로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가 된다. 올. 여기서는 사인, 싸, 안고라고 배우는데 얼싸, 안고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거든. 얼싸, 안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1사분면에서는 전부 올이라는 얘기예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인데 그냥 아니라고 부르는 거야. 탄. 마지막은 코사인, 얼싸안고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배웠냐? 얘는 올이고 앞에 글자를 따봐. 올하고 STC. 정말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 선생님은 뭐 올, 스타크래프트 이렇게도 배웠어요.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안 해봤지만 어떤 게임인지는 알지? 선생님 이전 세대 게임이다. 팀이고
그래서 뭐 올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양수, 그 다음은 STC 산타클로스 형태로 양수가 된다. 자유롭게 외우세요. 얼싸안보라고 하든지 어쨌든 외워야 된다. 1사분면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고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가 된다. 오케이? 어느 걸로 외울 거야? 얼싸안보가 책의 방법이고 선생님은 올 스타크래프트, 올 산타클로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그때 게임 중이어가지고 올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놈이 의미하는 것은 각 사분면에 대해서 뭐가 양수가 되는지 여기까지 꼭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시간 좀 남았지? 얘들아, 기본 문제 7-3번까지는 풀 거예요. 지웁니다. 그럼 오른쪽에 필기하세요. 알아서 7-3번 갈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원점과 7-3의 1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동경이 있다. 이러한 동경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이때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이가 문제예요. 스테이. 이건 뭐지? 얘들아 지운다. 자, 그럼 보면은 얘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을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뭐였지? R분의 Y였지. R분의 Y. 그럼 여기 R이 뭘까? R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3,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게 끝이야. 7-3의 1번 끝. 자, 2번에다가 별표 3개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2번 사인 4분의 9파이 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각각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선생님 봤는데. 자, 일단 사인 4분의 9파이를 보면 얘들아 이놈이 의미하는 동경은 한 바퀴를 돌고 4분의 파이지.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저 동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45도인 이런 동경이 나오는 거예요. 사인 4분의 9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나요? 얘가 4분의 9파이를 의미하는 동경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길이가 1대 루트이지. 여기 좌표가 뭐라는 얘기다? 1,1이라는 루트. 그러면 사인은 R분의 Y지 루트2분의 1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지 두 바퀴를 돌고 3분의 2파이만큼 간 거야. 그럼 3분의 2파이는 120도예요. 120도. 즉 동경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120도. 됐니?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은 여기 60도 2대 1대 루트 3이네. 여기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은 R분의 X지 2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일단 여기로 한 바퀴 갔어. 마이너스 2파이만큼. 이렇게. 그 다음 4분의 파이만큼 또 왔지? 여기로 45도만큼 왔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1대 루트가 되겠네. 이놈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을 됐니? 그러면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답은 3 되겠다.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숙제는 기본 유제
질문 나오겠지만 기본 예제 푸시고 연색도 풀어도 되겠지? 연색이 프린트 줄게요, 프린트. 자, 프린트를 줄 건데 프린트를 먼저 풉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본 유제 푸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시고 연습 문제까지는 연습 문제 한쪽밖에 없으니까 해오세요. 알겠죠? 연습 문제 안 해도 돼. 연습 문제까지는. 자, 과제. 자,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프린트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너네가 프린트를 안 하면 개념 정리가 안 될 텐데. 연습 문제 빼줄게.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기본 유제 프린트. 근데 프린트가 양이 적은데?